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웹문예창작학과 학과장 김준현입니다. 어, 우리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는 꽤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 1학기 오리엔테이션 이후 처음인데요. 2022년 여름 특강 1차 순서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원래 우리 학과에서 오프라인 특강 진행을 여름방학 때도 좀 도전을 해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3월달, 4월달은 좀 힘들었고 이번 여름방학쯤 되면 코로나가 좀 물러가지 않았겠느냐 이런 기대를 우리들이 했었죠. 근데 기대처럼 흘러가지는 않았네요. 그래서 우리 1학기 강의든 여름 특강이든 2학기 특강이든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뭐 2학기는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더 미룰 수 없어서 우리 여름 특강을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기획된 것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게 2022년 여름 특강 1차고요. 최초 공개는 7월 24일 일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오프라인으로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쉬움도 있지만 또 위기는 기회라고 여러 또 장점도 있겠죠. 가령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우리 학과 재학생이나 졸업생은 물론 우리 학과에 요번에 합격한 학생들도 있어요. 합격한 합격생들. 그다음에 요번에 아쉽게 합격하지 못해서 요번에 좀 경쟁률이 좀 많이 높았죠. 그래서 경쟁률 때문에 다음 그 기회를 좀 도모하셔야 되는 학생분들도 생겼는데 그런 분들 그리고 또 그 외에 먼 훗날이든 먼 훗날에 뭐 우리 학과에 입학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이 문예창작학이란 게 뭔가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나 궁금증을 가진 분들하고 좀 두루 나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여름 특강은 어, 1차는 제가 진행하는 1차는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차 특강은 유튜브로 송출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외부 강사님을 모셨기 때문에 사실은 유튜브로 그 자료를 남겨놓는 거는 조금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협의 사항에 따라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가장 여러 특강 시리즈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오늘 특강은 우리가 유튜브로 남겨놓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예창작, 웹문예창작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이 좀 두루 듣고 생각을 한번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은 웹문예창작학과와 취창업 진로예요. 취업 혹은 창업이죠. 취업 창업 진로. 자, 뭐 웹문예창작학과니까 창작 공부하는 데 아니었어? 졸업하면 창작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굉장히 쉬울 텐데 사실 그 오해입니다. 오해. 오해라기보다는 조금 피상적인 생각이죠. 너무 추상적인 생각이고 현실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 뭐 말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굉장히 전통적인 국문학과 출신이에요. 국문학과에서 뭐 학사, 석사, 박사 이 코스를 다 밟았던 굉장히 클래시컬한 국문학도인데 제가 있었던 국문학과에서만 해도 작가, 졸업할 때 작가가 되는 사람이 뭐 100명 졸업했다라고 그러면 100명 중에 10명 나오기가 힘듭니다. 문예창작학과도 마찬가지예요. 문예창작학과도, 전통적인 문예창작학과도 작가가 되려고 들어온 사람은 뭐 8, 90% 되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졸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작가로 데뷔했어. 작가로 이제 활동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10명, 그러니까 10% 이상을 넘겼다면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뭘까요? 그 얘기는 실제로 국문과와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해도 졸업하는 순간 다른 학과에서 바로 취업하듯이, 물론 요즘 다른 학과도 바로 취업은 못합니다만 다른 학과에서 취업하듯이 바로 작가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가령 저도 학교 졸업하고서 실제로 정식 작가로 이름을 올리기까지는 한 15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5년 정도. 저는 뭐 대학원 다니고 뭐 석사, 박사 과정 따고 이러니까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만 작가라는 게 그렇죠. 작가라는 게 정말 남들 회사 입사하듯이 바로 그렇게 뚝딱 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예 창작을 배운다는 것이 바로 졸업하자마자 작가가 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그건 오해고 이거는 웹문예 창작학만 그런 게 아니라
국문과, 국어국문학, 그다음에 그 웹이 안 붙은 전통적인 문예창작학,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슬라이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슬라이드 진행해 보면, 자, 네, 자, 웹문예창작학과 졸업하면 작가 말고는 할 게 없나? 이렇게 한번 제가 약간 도발적으로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고요. 자, 전통적인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과에서 졸업생의 작가가 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냐라고 하면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말로는 1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50명을 예로 들면 5명만 돼도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한 해에 졸업생을 뭐 30명 배출한다. 100명 배출한다. 이렇게 해도 사실은 그 10%가 바로 당장 작가로 데뷔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작가가 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창작 말고 문예 창작과 관련된 다른 일을 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웹문예 창작학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웹문예 창작학과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자, 이 10대 1이 넘는 작가가 되는 관문을 뚫으세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좀 무책임한 일이 되겠죠. 물론 작가가 될 수 있는 이 문이 외부로 오면서 이전의 소설, 뭐 이전의 어떤 문예 창작 그 필드, 가령 종이책으로 이제 실제로 작가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종이로 자신의 작품을 활자화할 수 있는가, 이런 비율과 비교해 보면 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낙타가 바늘구멍 뚫는 데서 낙타가 그거보다 훨씬 넓은 구멍을 그 통과하는 그런 비율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작가가 되는 비율이 훨씬 높긴 할 겁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50%를 넘긴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령 50명을 받았는데 50명의 입학생이 있었는데 그 입학생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25명이 작가로 활동을 한다. 성공적인 활동을 하고 나는 작가다. 혹은 나는 어떤 작가 활동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50%잖아요. 50%만 돼도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거고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면 문예창작학과는 이런 학과인가? 웹문예창작학과는 굉장히 그 되기 힘든 작가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학생들을 뽑고 그 학생들이 작가가 되면 우리 학과가 작가를 배출했다고 자랑을 하고 그 학과가 바로 작가가 되지 못하는 학생들은 아유 저 학생들은 아쉽게도 실패했네요. 이렇게 실패자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졸업하고 빠이빠이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게 아니고요. 예, 문예창작학과에 와서도 사실은 반드시 창작만이 아니라요. 문예창작 시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예창작 시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문예창작 시장에서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취창업이라고 했을 때 물론 작가도 일종의 뭐 자영업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취창업의 일종이 되겠습니다만 작가 말고도 지금 웹문예 시장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생기고 있고요. 어제 오늘 다르게 웹소설 출판사가 생기고 있고 웹툰 수입이나 수출을 담당하는 회사가 생기고 있고 이게 막 날마다 지금 막 폭발적으로 생기고 있죠. 그럼 그 사람들 뭐 해야 돼요? 그 사람들 뭐 기계에다가 일 맡기나? 아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게다가 창작은 더더욱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람 뽑아야죠. 사람 뽑아야죠. 어디서 사람 뽑을 거예요, 그 사람들. 문예 창작, 웹문예 창작에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혹은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웹문예 시장은 작가가 되기도 쉬워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왜냐하면 그 엄청나게 시장 자체가 커지고 독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한마디로 수요가 많아졌죠. 그럼 공급도 같이 따라서 많아져야 되죠. 근데 그 공급이 작가만 하는 거냐? 아닙니다. 웹소설이든 웹툰이든 다 뭐가 필요해요? 플랫폼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플랫폼과 작가를 연결해주는 CP 업체 혹은 출판사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 외에 뭐 번역을 한다거나, 그 외에 각색을 한다거나, 이런 수많은 업체들이 계속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왜?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공급도 늘어나야죠. 그러면 웹문예 창작학과 졸업생은 작가만 하면 안 돼요. 작가만 하면 안 되고, 그 많은 공급의 수많은 인력들에 촘촘하게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작가가 되려고 웹문예 작가가 되려고 우리 전국 학과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는데 그분들이 음, 바로 작가가 되는 것보다도 그 웹문예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일자리들, 그렇죠? 예, 웹문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거기에서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그럼 그 일자리가 그분들이 어때요? 작가로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혹은 작가를 아니더라도 내가 작가가 되려고 들어왔는데 나는 창작보다는 편집이 재밌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창작보다는 편집에도 소질이 있었네. 뭐 기획에 소질이 있었네. 이럴 수 있잖아. 혹은 나는 야 각색이나 내가 오히려 저 번역 같은 걸 잘하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번역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창과나 국문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졸업하고 나서 언론사에 취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출판사에 취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번역가가 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다 소설가 시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웹문예학과도 웹문예 창작학과죠. 웹문예 창작학과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예창작학과 학생의 90% 이상이 실패자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따가 지금 제가 그냥 일화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웹소설 작가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유료 작품을 4편에서 5편째 지금 쓰고 있어요. 4편 완결하고 5편째 쓰고 있네요. 5편째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도 많을 거 아니에요. 제 작품에 PD들이 있어요. 담당자죠. 편집도 해주시고 뭐 유통도 해주시고 이런 분들 그 회사에 그 속해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은 아마 2021년 기준으로 거의 전체 웹소설 시장에서 인기 탑 10 안에 들 수 있는 굉장한 히트작의 작가가 나중에 되셨어요. 제 작품을 저기 하다가 그 제 작품을 담당을 해주고 계시다가 어느 날 퇴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퇴사를 하시나 봤더니 그 본인이 쓰고 있는 작품이 너무 이제 히트를 쳐가지고 그 작품에 올인을 하기 위해서 그 작품에 어떤 전념을 하기 위해서 그제 소설을 출판하는 회사를 퇴사하셨습니다. 아주 잘 된 거죠. 아주 잘 된 거. 저도 그래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왜 퇴사하는지 그때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저도 결국 업계에 있기 때문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아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의 소설을 담당을 해서 같이 기획을 해주고 편집을 해주고 유통을 담당해주고 하는 과정에서 그분한테 어떻게 돼요? 계속 작가 활동을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그 기반이라든가 아니면 생활적인 기반이 마련이 계속 됐던 거고요. 확보가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다른 사람 작품 보는 것처럼 세상에 좋은 공부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계속 본인의 어떤 창작 공부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작가를 하려고 외문예 창작학과에 들어왔는데 작가보다 다른 게 더 적성에 맞다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요즘에 어때요? 그 워낙 그쪽에 인력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뽑아요. 그러니까 나는 작가로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내 작품이 히트를 쳐가지고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수입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수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수많은 웹문예 시장에서 만들어진 일자리 같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웹문예 학과를 나왔는데 나는 뭐 한 10년 지나서 보니까 잘 나가는 작가가 돼 있더라. 이럴 수도 있지만 나는 어떤 그 웹문예 출판사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실무자가 돼 있더라. 혹은 나는 번역자가 돼 있더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웹문예 창작학과에 들어왔을 때 혹은 웹문예 창작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진로를 생각을 하고 하실 때 요거를 꼭 명심을 하세요. 작가가 되는 게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웹문예 창작학과 졸업생 모두가 작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자, 실제로 보세요. 현실적으로 입학생의 50%를 작가로 만들기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장기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 이 사람이 우리 학과는 뭐 3학년으로 편입하거나 1학년으로 입학해서 4년 다니거나 3학년으로 편입해서 2년 다니거나 이러죠. 그럼 2년이나 4년 안에 이 사람을 작가로 완성시켜서 딱 데뷔를 하는 순간 성공적으로 작가 활동을 하게 만든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걸 절반의 비율로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불가능에 가깝고요. 20% 30%만 돼도 굉장히 성공적일 겁니다.
옛날 그 전통적인 그 문예창작학과들은 10%도 쉽지 않았고요. 우리 웹문예는 그래도 10% 이상은 되겠지. 2, 30%, 한 30% 정도를 목표. 졸업하기 전에 졸업생이 뭐 50명이 있으면 그 졸업생 50명 중에 한 15명 정도는 한번 등단을 한번 시켜볼까? 뭐 이런 거 작가로 활동하게 해볼까? 이런 목표를 지금 잡고 있긴 한데, 자, 그러면 이런 현실에서 웹문예 창작학과를 들어왔다고 모두 다 작가가 될 수 없는 그런 현실에서 학과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당연히 첫 번째, 졸업생과 재학생의 작가 활동 기회를 확대해서 작가가 될 문을 점점 더 넓혀주는 거예요. 그렇죠? 최대한 많이 써보세요. 최대한 많이 이거를 연습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도전하세요. 작가가 되는데 뭐 공모전이라던가 아니면 출판 기회가 있으면 도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단 학과에서 해주는 일이죠. 최대한 창작을 많이 가르쳐 드리고. 근데 제가 빨간 줄은 딴 데 쳤죠. 두 번째, 작가 등단 이외에 다른 취창업 경로를 확대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취창업 경로는 물론 국문과 들어와서도 전혀 상관없는 대기업 가는 경우도 있어요. 대기업 가는 경우도 많죠. 근데 뭐 대기업이나 뭐 공무원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최대한 학과에서 배운 지식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살리는 취지에서, 그렇죠? 살리는 취지에서 취창업 경로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하고 있는 특강이 바로 그 성격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작가 되는 거 말고요. 여러 경로가 있어요. 지금 웹문예 시장이 커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경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 경로들을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좀 알아봅시다. 이게 오늘 내용이거든요. 오늘 특강 내용이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혹은 학과가 여러분들한테 어, 공유해드려야 될 내용인 거죠. 이게 바로 2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1과 2를 조화시키면 더더욱 좋겠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학과 출신의 작가도 많지만 우리 학과 출신의 기획자도 많아. 자, 그러면 우리 학과의 혹시 재학생 입장에서 그게 좋을까 안 좋을까? 좋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 담당자이자 이제는 인기 작가가 된 그 작가님의 경우처럼 어때요? 내가 작가를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데 작가라는 건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그 성과를 내지 않으면 사실은 막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거나 그런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 전에까지의 그 과정을 이 관련 업에 종사하면서 아주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1과 2가 조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우리 서울사이버대학교 웹문예 창작학과에 들어와 봤더니 야, 작가 선배들도 많은데 기획자 선배들도 많고 각색자 선배도 있고 번역자 선배도 있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1과 2가 조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 활동 기회와 취창업 경로가 취창업 그 말하자면 기회라고 하죠. 예, 기회가 확대가 되는 거죠. 조화가 잘 되는 거고. 예, 이런 게 궁극적으로 제가 바라는 건데 어쨌든 제가 2번에다 빨간색 친 이유는 여러분들 알겠죠? 이게 오늘의 메인 테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웹문의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웹소설, 웹툰의 국내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웹툰은 완전히 이렇게 엄청나게 가파른 시장 성장세를 보이다 국내의 경우에 조금 완만해졌고요. 웹소설은 그 가파른 게 웹툰보다는 조금 더 늦게 완만해졌지만 어쨌든 둘 다 완만해진 건 맞아요. 근데 완만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거의 우리 컬처의 문화의 메이저라고 할 만큼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시장이 컸어요. 가령 옛날 소설을 예로 들면요. 옛날 소설을 만들었는데 내가 종이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영화화돼. 그러면 소설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보다 영화화돼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몇 배, 몇십 배가 돼요. 그렇죠? 근데 요즘 웹소설 웹툰은 인기작의 경우에 영화화된다고 뭐 원 플러스 원. 그러니까 뭐 내가 웹소설로 10억 정도 벌었는데 영화로 만드니까 한 10억 정도 벌어서 되게 좋더라. 원 플러스 원 정도죠. 그러면 그 소설에서는 어때요? 소설 그 옛날 종이 소설에서는 야, 한 권 가지고 1억 벌기도 힘들었는데 영화가 히트를 하면 10억도 벌 수 있대. 이러면 그게 10배의 어떤 수입이 나는 그 기대 수익이 있는 거잖아요. 기대 수익이 있는 건데 요즘 웹소설이나 웹툰은 영화가 된다고 그렇게 완전히 뭐 영이 막 그 뒤에 붙는 영의 숫자가 바뀌고 뭐 이런 정도를 막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웹소설 웹툰 시장이 영화 시장이나 드라마 시장에 비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드라마 시장이나 영화 시장이나 이런 것이 웹소설 웹툰 작가에게 그 시장으로 진입하는 게 무슨 팔자 고치는 일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규모가 차이가 나는 그런 시장이 아니게 됐다는 겁니다. 웹소설이나 웹툰이나 최근 몇 년 동안 성장세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긴 하지만 워낙 지난 10년 동안 성장세가 컸기 때문에 어때요? 굉장히 큰 시장이 됐다는 거, 메이저 시장이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성장 중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거와 관련된 일자리도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작가 일자리만 생기는 게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책이 한 권 만들어지기 위해서 작가 혼자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이책은 작가 말고도 굉장히 여러 사람이 붙어야 됐고요. 웹도 종이책만큼은 아니지만 웹문학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붙어야 돼요. 붙어야 우리가 보는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력이 필요하고요. 그 인력과 관련된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자, 두 번째, 웹소설 웹툰의 국외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요. 지금 수출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게다가 웹소설 웹툰 이 수출을 담당하는 그 기업들이 굉장히 대기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가 지금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성공 확률이 높게 해외 진출이 타진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또 어때요? 해외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의 웹소설이나 웹소설을 알릴 수 있게끔 변환시키는 일자리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설명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미처 생각을 못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시장이 확대돼? 그러면 작가 말고 다른 일자리도 필요하겠네. 어, 해외 시장을 개척해? 그럼 개척할 인력이 필요하겠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OSMU. OSMU는 뭐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의 소스, 원 소스를 가지고 멀티 유저, 여러 개의 유저를 만든다. 여러 개로 활용한다. 그렇죠? 뭐 이거는 사실 우리 웹문학과 사람들이라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개념인데 제가 아까 처음에 웹문예 작가 아닌 웹문예 창작학과 아닌 그 사람들한테도 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가령 뭐 아이언맨이라는 캐릭터를 처음에 만들면 그걸 가지고 만화로만 만들었던 시절이 있는데 이제는 뭘로 만들어요? 게임으로도 만들고 영화로도 만들고 만화 영화로도 만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웹툰으로도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여러 개로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얘기는 저한테 처음 듣는 얘기 아닐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굉장히 고자본이 들어가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넣어야 되죠. 돈을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오리지널 스토리로 만드는데 리스크가 올라가요. 그렇죠? 리스크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옛날 걸 리메이크하거나 반지의 제왕이나 뭐 어벤져스나 뭐 이런 거 옛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리메이크하거나 아니면 어, 만화나 소설에서 유명한 작품들을 가지고 영화로 각색한다. 그렇죠? 그렇죠. 킹콩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킹콩 가지고 영화 도대체 몇 번 만들어? 그렇죠. 왜 그래요? 킹콩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만들면 그 팬들이 가가지고 계속 보잖아요. 그렇죠. 리메이크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완전히 생판 새로운 얘기로 영화 만드니까 좀 그러니까 삼국지 얘기를 가지고 자꾸 갖고 오죠. 그렇죠. 그런 것들. 그게 바로 OSM이란 말이에요. 근데 옛날 걸 끄집어 오는 것만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새로운 것도 원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드라마나 영화는 아니지만 드라마나 영화보다 돈이 적게 드는 웹소설이나 웹툰에서 원작을 히트친 원작들을 갖고 와서 그걸 가지고 드라마나 영화로 만드는 게 요즘 OSM의 추세예요. 거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웹툰은 요즘에 여러분들 컬러 웹툰 아닌 거 본 적 별로 없죠. 웹툰이 되게 돈이 많이 드는 장르가 점점 돼가고 있어요. 그냥 개인이 흑백으로 쉽게 그려가지고 히트치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웹툰도 제작비가 굉장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웹툰으로 오리지널 스토리를 제작하는데 역시 리스크가 같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만 남았어? 웹소설만 남았죠. 웹소설은 여전히 1인 콘텐츠거든. 그렇죠? 1인 콘텐츠라서 웹소설을 가지고 요거를 웹툰으로 만들어 보자. 그 다음에 이 웹툰을 가지고 이제 드라마를 만들어 보자. 혹은 웹소설 가지고 바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 앞에 웹툰이 있었는데 이제 웹툰 앞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웹소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웹소설을 웹툰으로 만드는 인력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각색을 하는 거죠. 웹소설은 아시다시피 말로만 설명을 했는데 웹툰으로 그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 말로만 설명되어 있는 걸 그림으로 그리는 중간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그 중간 단계는 창작은 아니에요. 창작은 아니지만 분명히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필요한
중요한 일자리예요. 그렇죠? 예. 그 일자리를 누가 담당해야 될까? 우리 같은 관련 공부를 한 사람들이 담당을 해야겠죠. 그렇죠? OSM의 시스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웹문예. 우리 웹문예 창작학과가 얘기하는 웹문예는 웹소설하고 웹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미 가시화됐죠. 이제는 종이로 책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인기 작가가 아니면 종이책으로 냈을 때 그 종이책의 판매를 보장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그 뭐예요? 종이책을 또 만들었을 때 그것의 판매를 또 보장하기가 어렵고 이러니까 종이책 출판사들이 어때요? 다 외부로 이주를 해오거나 아니면 영토 확장. 우리는 종이책도 내는데 이제 종이책 그만 내고 외부로 낼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런 출판사들도 있고요. 우리는 종이책으로 내는데 종이책하고 이제 웹하고를 같이 만들어가지고 병행을 할게요. 이런 출판사들이 있어요. 이 움직임이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가시화됐죠.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다시 이 출판사들의 웹문의 파트를 담당할 뭐가 필요하겠어? 일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인력이 필요한 거죠. 인력이 필요하니까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자, 1번, 2번, 3번, 4번이 웹문의 시장이 확대가 되는 건데 웹문의 시장 확대가 그냥 단순히 웹소설, 웹툰의 그 덩치만 커진다. 웹소설, 웹툰이 뭐 우리나라에서든 세계에서든 잘 팔린다. 이 얘기는 웹문의 전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던 단편소설, 우리가 알고 있던 시, 우리가 알고 있던 수필도 요즘에는 뭘로 출판해요? 외부로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웹문예 시장의 확대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무슨 결과가 나와요? 인력의 수요가 생기죠. 첫 번째, 웹소설, 웹툰 제작사의 기획자, 편집자, PD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져요. 그렇죠? 내가 웹소설 출판사를 만들어 볼게. 그러면 일단 누굴 뽑아야 될까? 그럼 웹소설 기획하는 사람이나 웹소설 편집할 줄 아는 사람 뽑아야죠. 그렇죠? 이게 우리 학과 졸업생이 갈 수 있는 가장 1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로예요. 그래서 우리 제 바로 다음에 진행되는 요번 주 금요일이죠. 요번 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특강이 바로 이거에 대한 특강입니다. 계속 시리즈로 만들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OSMU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각색자의 인력 수요가 필요합니다. 가령 웹소설을 웹툰으로 만드는 사람, 혹은 웹툰을 웹툰 시나리오하고 여러분들 드라마 시나리오하고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그러니까 웹툰 시나리오를 또 드라마 시나리오로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의 인력 수요를 역시 우리 웹문예 창작학과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고려해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종이책 웹문예 출판사. 그러니까 종이책이 이제 웹문예 출판사로 변하거나 아니면 종이책 출판사가 웹문예 출판도 겸하거나 할 때 웹문예 출판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도 역시 우리 학과의 재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이 생각해 볼 만한 일자리와 관련 일자리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해외 진출하려면 뭐 해야 돼? 번역해야 된다고요. 번역해야 될 텍스트가 많아. 이 경우에는 뭐예요? 이 경우에는 저거죠. 물론 당연히 뭐 일본 만화를 우리나라가 수입할 때는 일본어 하는 사람이 막 각광을 받았듯이 이제는 뭐예요? 우리나라 그 웹툰이 베트남에 수출된다. 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베트남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 사람이 한국어를 배운 사람이 번역을 더 잘할 수 있긴 해. 근데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건 한국 사람이어야죠. 그렇죠? 한국의 웹툰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워너브라더스 영화 수입할 때 워너브라더스 쪽에서도 어때요? 그 수출 수입에 관련된 어때요? 그 인력을 파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웹문예 지식 교육자. 당연히 웹문예 시장이 커지면 어때요? 그 시장과 관련된 교육 수요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작가가 되려고 작가 수업을 받는 사람. 편집자나 기획자가 되려고 편집자 수업을 받는 사람. 그다음에 번역자나 각색자가 되려고 역시 또 그 수업을 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선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선생과 관련돼서 그 선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처럼 뭐 박사 학위까지 받은 무슨 거창한 학위의 소유자가 아니라 실무 경험이 있으면서 학사 학위가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주류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 우리 학과 사람인데 이런 실무 경력까지 쌓은 사람. 이런 분들이 어때요? 실제로 교육 시장에 교육자로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즘 웹소설이나 웹툰 관련해서 작가 관련 저희가 많은데 그 교육이 많은데 사실은 작가 말고도 가르쳐야 될 분야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분야의 교육. 자, 그다음에 웹을 통해서 보도 행위를 하는 것도 넓게 보면 웹문예입니다. 그래서 웹 신문사에 맞는 신문 기사를 쓸 수 있는 사람, 혹은 칼럼을 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우리 웹문예창작학과에서 기르고 싶은 인력 중에 하나고, 그 외에 웹문예의 이 저기는 그 범위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외에도 다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좀 이렇게 7번으로 나누긴 했습니다만 몇 가지의 좀 하이라이트를 찍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학과를 다니면 자동으로 얻는 건 아니고요. 어떤 해당 과목들을 들어야 돼요. 해당 과목을 듣고 그다음에 어떤 자격증의 경우에는 좀 특강도 한번 듣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자격증이 있어. 자, 그러면 저한테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온다. 웹문예 창작학과에서 자격증을 왜 줘요? 이런 창작하는데 작가한테 자격이 뭐가 필요해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자, 지금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드린 설명을 듣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과에서 자격증이 필요할까?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죠. 물론 창작 자체를 하는 데는 자격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혹은 자격이 필요하다고 해도 뭐 등단이나 아니면 출판사의 계약 같은 자격이지 학과가 내는 자격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취업을 할 때 웹스토리 작가 자격증을 나는 자격증에 필요한 과목들을 들었어요. 이런 실습 과목들을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실습도 했어요. 라고 하는 걸 증빙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취업 과정에서. 중요하죠. 문화예술 웹홍보사. 세 번째 거부터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1번, 2번, 3번 이게 우리가 받은 순서긴 한데, 우리 학과가 민간 자격증으로서 승인받은 순서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1, 3, 2번으로 쉬울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당연히 스토리 작가 자격증이라는 건 작가 자격증 없으면 창작 못해요?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굉장히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질문입니다. 그게 아니고 관련 업계에 진출을 할 때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어요. 문화예술 웹홍보사도 문화예술을 웹으로 홍보한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을 웹을 통해서 홍보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뭐 무슨 그 콘서트가 있다, 아니면 뭐 좋은 미술 작품이 있다, 좋은 시가 있다, 이러면 그걸 가지고 뭐 블로그로 소개한다던가, SNS로 소개한다든가, 유튜브로 소개한다든가, 이런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웹문이에요. 이것도 웹문이야. 그렇죠? 그래서 국문과 나온 사람들이 광고 업계로 많이 가듯이, 광고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문학의 어떤 하나의 저기죠. 그 국문학 텍스트를 만드는 게 광고 텍스트를 만드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웹문예 창작에도 웹을 통한 광고 문구도 얼마나 예술적이고 그래요. 문구가 아니라 문구도 있지만 그 광고 텍스트 전체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만드는 걸 강의를 좀 들어봤고,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실습도 해봤다. 굉장히 좋은 거죠. 여러분들 취창업할 때 하나의 중요한 경쟁력이 되는 거죠. 자, 독서가족 상담 지도사는 여기에는 웹이 안 붙었지만, 사실 웹문예 창작학과 졸업생이 독서가족을 할 때는 어떤 독서일 것 같아요? 웹독서예요, 웹독서. 그렇죠. 웹을 통해서 독서를 했을 때, 가령 가족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조금 좀 글도 읽어보고 글 가지고 독서 토론 좀 해보세요라고 했을 때, 그 가족 상담이니까 아동 상담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동들한테 우리 어려운 책 읽어오지 말고 웹툰 좀 그거 하나 읽어봐봐. 웹소설 읽어봐봐. 그거 가지고 얘기하자 내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격증도 웹문예 창작학과는 자격증 만드는 데 아니야? 그리고 다시 말하겠습니다. 외부의 작작학과는 작가 만드는 데 아니야? 근데 그 작가 만드는 데서 무슨 자격증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다. 웹문예 창작학과를 졸업해가지고 다 작가가 되는 게 아니다. 혹은 작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웹문예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취업을 할 수 있는 과정에서 이런 실용적인 내용들은 분명히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아직도 웹문예 창작학과에서 작가 되는 법만 배우니?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취창업이 될 수 있는 걸 배우고, 우리 학과에 관심 있는 분들, 예비 신입생들 분들도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학생분들도 작가가 안 되면 나는 우리 학과에 온 보람이 없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작가 말고도 할 일이 되게 많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많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뭐가 있지? 내가 작가 말고 또 이 관련해서 굉장히 좀 소질 있는 부분이 있나? 라고도 생각해보고, 혹은 작가가 되는 과정을 준비하는 거는 되게 오래 걸리니까 그걸 오래 하는 과정에서 겸할 수 있을까? 그렇죠? 다른 사람 작품을 계속 보고 편집하고 유통하고 이게 작가 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까요?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죠. 굉장한 내공을 쌓게 해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특강 내용 벌써 끝이에요. 특강 내용 끝입니다. 결국은 웹문예 창작학과는 웹문예 작가만 기르는 학과가 아니다. 그렇죠? 웹문예 산업이 커지면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있고 그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와 생각할 거리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학습 내용들이 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내용인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총론이에요. 총론. 저는 앞으로 계속 이 시리즈를 만들 거예요. 우리 학과 특강으로서 이런 식으로 우리 학과의 취창업 특강, 물론 창작 특강도 있고요. 취창업 특강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게 1차고요. 그래서 특강 1차고 지금 이 강의고 두 번째는 웹문예 창작학과 여름 특강 2차. 요거는 실제 웹소설 기획자이시면서 웹소설 콘텐츠와 관련된 그 콘텐츠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실무를 겪으셔서 지금 그거를 총괄하고 계신 굉장히 유명 웹소설 업체, 웹소설 CP 업체라고 하죠. 웹소설 출판사라고도 하고요. 출판사 라온 ENM의 이재환 콘텐츠 사업본부 본부장님 모시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요거부터가 이제 진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강론이죠. 강론. 구체적으로 해당 필드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기획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알려주는 과목은 아니에요. 그렇죠? 강의는 아니고 이런 강의를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라고 이런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게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어떻게 보면 총론에 해당하는 서론에 해당하는 특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 링크는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패스워드까지 제가 친절하게 넣었으니까 금요일 7월 29일 금요일 오후 5시에 꼭 접속하십시오. 반드시 우리 학교 학생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 링크에 액세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셔서 강의를 들으셔도 될 겁니다. 예, 아마 유튜브로 계속 이 2차가 남아있지는 않을 테니까 기회가 되는 분들은 꼭 들어오세요. 예, 우리 학교 재학생일 필요가 없다는 거는 우리 학과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일단 들으셔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제 특강의 내용입니다. 금요일 날 만납시다. 웹소설, 웹툰 작가가 되는 것만이 웹문예 창작학과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웹문예 산업 전반의 어떤 인력을 공급하고 혹은 우리 재학생들에게 혹은 졸업생들에게 웹문예 창작 전반에 걸쳐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 이게 우리 서울사이버대학교 웹문예 창작학과의 목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금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이재환 본부장님 모시고 다시 올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할게요.